올해가 시작하여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유난히 마음이 추웠던 작년 겨울. 과연 그 겨울의 끝은 올까 했는데 입춘이 지나고 싹이 트는 우수가 지나고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가 우는 경칩이 다가오고 있네요. 이쯤 되면 벚꽃 개화 시기도 궁금해지죠. 작년보다 2, 3일이 더 이른 시기에 개화가 될 거라는데요. 3월 말이 되기도 전에 벚꽃으로 뒤덮일 이곳, 도시 전체가 벚꽃 계절이 되는 이곳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진해입니다. 사랑합니다. 진해마을 라디오 아름가치의 이정원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고요. 아름같이 이 시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치를 함께 되뇌는 시간입니다. 2월은 30일이 채 되지 않는 12달 중 가장 짧은 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를 마무리도 해야 하고 올해를 시작할 준비도 해야 하는 가장 바쁘고 가장 타이트하며 가장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달입니다. 봄비가 내리고 새싹이 돋는 소리와 함께 봄은 곁을 내어달라 프리지아 향기와 다가오는 요즘, 여러분의 꽃길의 시작은 준비되었나요? 이미 시작된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은 시작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학교들의 봄방학이 끝나면 개학과 함께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새학기보다 더 설레는 새로운 곳으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생들만큼 학부모들도 설레이고 긴장되는 건 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준비로 학용품도 깔끔하게 정리해 봅니다. 실내화 가방도 빨고요. 작년 겨울에 가져온 실내화를 개학 일주일 전 빨아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2달 사이에 발이 커버렸네요. 새 실내화를 산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 필통을 열어 연필과 지우개도 챙겨보고 빨간 색연필과 검은색 네임펜도 챙겨봅니다. 새 실내화를 사러 갈 때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계획하지 않았던 가방도 정리해 봅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장이 빨리 뛰고 손놀림이 빨라지며 입꼬리가 내려오지 않게 하죠. 스스로 무언가 계속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반면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우울해지고 불안한 이들도 있습니다. 나의 단짝이 다른 반이 되면 어떡하지? 이제 친구들 이름 다 외웠는데 다시 또 알아가야 하네. 작년 선생님이 벌써부터 보고 싶고 아직 누군지도 모르는 새 담임 선생님은 괜히 무서울 것 같고 이유 없이 미운 생각만 듭니다. 새학기 선물이라며 부모님께서 건네주신 학용품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필통 안에 있던 연필과 지우개들이 나처럼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3월의 시작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설레임도 불안감도 마냥 부러워하는 이들도 있죠. 우리 어른들이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시작은 입사일 한 번으로 평생 가고 싶은데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죠. 시작은 있지만 끝은 있으면 안 되는 사회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학생들이 마냥 부럽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끝은 다른 프로젝트의 시작이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새 프로젝트를 동시에 준비합니다. 프로젝트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가 진행되죠. 학생들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역사, 도덕, 음악, 미술, 체육, 진로를 배우며 과목 수가 많다지만 어른이 되면 이 모든 것을 통합시켜 한 가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아직 모르기에 할 수 있는 치기로 여길 만큼 다양한 과제를 동시에 시작하는 일이 일상입니다. 소속되어지는 시작도 있지만 관계의 시작도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로서 이름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같이 등하교를 시작하는 친구 사이가 되고 부모보다 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 단짝이 되기도 하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757번 직행버스를 타던 사이가 어느 날 카풀하는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군항제 보러 같이 가는 사이가 되기도 하죠.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고 발전해 간다는 것은 바꿔 말해 성장하고 있다로 말할 수 있죠. 태아가 엄마 뱃속으로 찾아온 시작으로 10개월 동안 엄마와 애착을 형성하고 세상 밖으로 나와 가족과 관계를 시작하며 성장합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입학하고 졸업을 되풀이하며 성장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평생 함께하는 친구를 찾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을 만나고 나의 결혼식의 주례를 부탁드릴 스승님을 모시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다양한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시작이란 비로소시 지을작으로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이루거나 그렇게 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고 싶거나 해야 하거나와 같은 상황에서 시작을 할지 말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 옷 입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나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반드시 성공할 테야 라고 다짐하게 되죠. 그리고 다이어트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색하고 계획을 설정합니다. 생식을 먹으며 집 앞 공원을 1시간 동안 경보로 돌겠어. 5kg을 빠지기 전까지 계속 운동할 테야 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봅니다. 옷을 사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까지 잡으면 우리는 시작을 할까요? 하기 싫지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게임 시간을 줄이고 숙제를 해야 오늘은 받아쓰기를 잘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게임을 이것만 한다는 것은 나답지 못한 것 같고 진정 내가 원하던 것인가를 의심해가며 그래도 본분을 잃지 말아야지 결심을 해봅니다. 그럼 숙제를 시작할까요? 시작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시작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기 때문이죠. 밥이 먹고 싶다고 밥이 내 입으로 들어와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다는 생각과 동시에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차려서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입에 직접 넣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죠. 간단하지 않은 시작과 우리는 밀당을 하며 하루를 만들어 갑니다. 많은 에너지를 써서 시작하려 하지만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실패의 두려움이 다시 한번 시작을 주춤하게 합니다. 잘 해낼지, 생각만큼 못 해낼지는 시작을 해봐야 안다는 것 또한 알지만 선뜻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없어서일까요? 역량이 부족해서일까요? 환경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시작이란 하고 싶거나 해야 하기에 먹어지는 마음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거나 프로젝트 발표로 성과를 잘 내고 싶은 마음. 쉬고 싶지만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을 알기에 시작하고 싶고 게임을 멈추고 숙제를 해서 받아쓰기를 잘하여 친구들에게도 창피당하고 싶지 않기에 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이라는 가치는 잘하고 싶은 자기 효능감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믿어주세요. 자신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자신을 응원해 주세요. 자신의 응원 소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크게 들리니까요. 시작하고 발을 내딛는 순간이라면 힘을 주고 잘 버텨주세요. 생각보다 우리의 몸은 균형을 잘 잡고 지탱을 잘 할 수 있답니다. 한 걸음 나아갔다면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내가 너를 믿으니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고요. 누구의 격려보다 나 자신의 격려가 가장 큰 힘이 되어 시작의 에너지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시작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죠. 시작만 한다면 결과가 나쁜 일은 거의 없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일을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하기 싫은 일인지 꼭 해야 하는 일인지 안 해도 되는 일인지 먼저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이 원하거나 남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이 원하고 있고 나를 위하는 일이라면 시작하세요. 바로 지금이요. 지금까지 사람 사이의 가치, 아름가치의 이정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시작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